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할게요. 네. 저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심리 전문가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컨설팅과 강의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사람입니다. 이야. 저는 한봉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감기가 인사이트 왔습니다. 브릿지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좀 네, 되었습니다. 오늘 게스트 한번 오셨는데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이 누구신가? 한번 소개 한번 자세하게 해주시죠. 제가 이게 마이크 앞에 선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 HRD라는 이름으로 한 10번 정도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또 인사이트 브릿지에서 우리 또 세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책은 뭐죠? 오늘 책은 이나모리오 가지오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호스트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좀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안부 안 해도 되죠? 그냥 바로 네, 시작을 네,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이나모리 가지오는 지금 우리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겠죠. 일본 교세라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이시고요. 세계에서 존경받는 경영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가고시마 지역의 오래된 제조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또 우연치 않게 본인의 어떤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좀 창업을 해서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만든 실질적인 경영인이고요. 현재 그 교세라라는 회사의 그 회장님으로 또 계시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성공 사례가 있는데 당시에 그 1980년대 일본 전신전화공사 NTT 독점에 대항해서 또 현재 그 다이니 덴덴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 그 통신료를 좀 이렇게 대중화하는데 많이 또 도움을 주셨던 또 회장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또 유명한 사례가 그 일본 항공 잘이 거의 무너지고 있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다시 그 잘이라는 일본 항공회사를 다시 그 궤도에 오르게 했던 전설적인 그런 경영인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책이 있고요. 그 중에 이번에는 저 유경철 대표님이 추천하셨어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됐는데 네. 저희가 리더십을 공부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동양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네. 그런 분이 바로 이나모리 회장인 것 같아요. 약간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사장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그 경영인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각자 우선 제가 좀 리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문구를 좀 읽어드리면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차세대 경영자로서 대부분은 가업을 잇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 이나모리 가조에게 수업을 받던 차세대 경영인들을 대상했던 상황이에요. 당신은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라고 나는 물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경영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이런 식의 답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상관없지만 사실 그런 명분으로는 내 회사의 수많은 임직원들을 규합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의 명분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의 목적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의의는 가능하면 그래서 차원이 높아야 한다. 나의 직원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려면 그거에 맞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구였어, 구절이었습니다. 네. 네, 혹시 코멘트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아니, 그 대의명분 얘기를 하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처음 책도 거기에 처음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네. 이제 일단은 이 사업을 이 기업을 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이분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이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사원들이 행복해지도록 무신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기업은 경영자의 사심에서 벗어나 대의 명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분이 가지고 계세요. 뭐냐면 중요한 건 경영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경영의 목적이라면 뭐 주주의 이익 극대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분이 생각하는 건 결국은 경영자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잘 발휘해서 결국 직원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직원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이유들도 사실은 그게 그들을 잘 잡아놓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많은데 이분은 그들의 행복감을 주지 못하면 사실 경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한다는 거에 대한 이유, 목적,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 이념, 그렇죠? 그 이념을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오래 전의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결국 사장 배불려주는 일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안 되게끔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메시지랑 약간 연결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리더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도 많이 찾아보기 힘든데 그걸 몸으로 실천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이제 존경받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백선영 소장님 뭐 하실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질문으로 하나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책 보면서 그 대의 명분이 공공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중간에 그 기업을 운영할 때 기업은 되게 선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1년간 자신이 계속해서 고민했다.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고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뭐 본인은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장할 때도 그런 점이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명분 자체를 기업이지만 그래도 이 내가 갖고 있는 명분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이 영향은 선한 거고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을 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좀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맞긴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특히 요즘에 MZ 20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뭐 요즘에 40대만 돼도 벌써 막 그 뭐죠? 그 퇴직하고 뭐 은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밀어내기,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인건비 줄이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을 10수년간 계속해서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진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어진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에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를 잘라내는 거 아닐까? 40대까지는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자리 잡으려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비용 올라갔다고 이제 대체되고 약간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노사 간에도 그렇고 이 신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쌓아가느냐 요것이 되게 중요한 한국의 비즈니스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영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대의 명분을 유지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그 신뢰를 계속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뭐 40대가 되면 뭐 이런 건 없을 거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 경영 방침이 약간 독특한 경영 방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는 그 경영 방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찾아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한몽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얘기하면서 좀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일부러 좀 말수를 줄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예. 참 오랜만에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모저모 생각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나모리 가쪼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5, 6년 전에 아마 저희 그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이고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리더십의 측면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방금 이제 우리 이병 소장이 이야기했던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 이분의 이제 특이한 이력은 이분이 이제 불교의 귀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그 선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히 리더십 관점에서 직원들의 행복, 그다음에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 이상의 좀 깊이가 있다.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선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이 좀 귀의했던 불교의 선사상, 네, 그 사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갖게 되면 우리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직원들의 행복을 줄 것인지 그 과정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을 이야기할 때 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 이나모리 가쪼의 이 경영 방침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건 사무라이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라이 정신을 이해하면 이분이 하는 경영에 대한 많은 것들이 굉장히 그 쉽게 이해가 돼요. 일종의 말하자면 내가 군주로서 나하고 함께 있는 우리 이제 그 함께 일하는 대업을 달성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지만 그 대업에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이 고민이 이해가 되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그 선사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이란 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남기신 여러 가지 업적은 어떻게 보면 경영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거나 리더십을 갖추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너. 그렇죠. 네, 경영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각각의 그 리더 그룹에서 얘기하는 신뢰, 그다음에 뭐 목표, 그다음에 경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한 거라고 이분이 마지막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를 일본항공을 그것도 이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도 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자기가 경영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책도 그렇지만 이분이 그 근원적으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돼,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해라,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도 직원들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명확하게 그 비전을 만들고 그걸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큰 꿈을 제시하고 그 사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책에도 이런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 연간 매출액이 10억 엔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는 12억 엔으로 하자라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매출액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거예요. 이런 목표가 있지 않으면 이걸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거죠. 뭐 당연히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해 놓고 그걸 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본인이 직접 사례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뭐 우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도 이런 분의 마인드를 세팅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으면 많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선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다른 분 혹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실까요? 아까 제가 그 경영 방식 이야기하다가 그 잠깐 놓친 부분이 아메바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바 경영은 일반 재무회계와 달리 경영자가 경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리 회계 방식이다. 그래서 교세라는 지금도 10여 명으로 구성된 아메바라는 소 집단이 1000개 이상 짜여진 있고, 그리고 아메바의 리더가 마치 중소기업의 경영자처럼 자신의 아메바 경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 좀 리더라는 층보다는 각각 그 팀원 팀장님, 뭐 부서장, 부문장들을 다 경영인으로 바라보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선의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독특했어요. 저는요. 아메바 경영에서 각각의 아메바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하는 독자적인 지표로 수치를 표시한다. 간단히 말하면 각각의 아메바 매출에서 사용한 비용을 모두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그달의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숫자를 지표 삼아 경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당 채산제라고 부르는데 시간까지도 다 노동으로 가치를 하나하나 수치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우리도 뭐 일을 할 때 뭐 시간당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딱 책정해서 경영할 거라고 좀 생각을 못해서 좀 놀랐던 부분이었어요. 이 한때 아메바 경영이 굉장히 뭐 교육도 많이 하고 오. 컨설팅 많이 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네. 하는 게 되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지금도 과거에는? 자기업들은 하지 않나요? 어때요? 이거는 뭐 이게 뭐라고 이게 딱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나 의견을 좀 드리면 네. 아메바 경영이 되게 매력적인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식 경영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대부분의 일본 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그 경영 방식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디테일이 저희가 실제 이렇게 참여를 하면 뭐라 그럴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토요타 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디테일이 그러니까 거기 디테일보다도 걔는 이제 형식의 차원인데 이 아메바 경영에서 얘기하는 그 방식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적인 정서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이 체득해가지고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까요? 제가 예전에 해외 연수 가이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연수를 한 3번 갔었거든요. 그때 요 아메바를 카피한 그런 컨셉들이 되게 많아서 그 사례 공부하러 갔었는데 어떤 제조업을 갔더니 실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구경을 갔거든요. 책상이 있으면 다 선이 그어졌어요. 근데 그 선 안에 뭐가 있냐면 요 선에는 자가 있고요. 요 선 안에는 볼펜이 있고요. 요 선에는 수첩이 있어요. 딱 그 크기에 맞는. 그래서 그 선에 그 비품이 항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모든 책상 하나하나를 다 비품까지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정도 수준. 그거 보면 오너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이 정도까지 관리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숨 막힌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거예요. 로봇 같이. 약간 일본 상상만 해도. 네, 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 그 얘기잖아요. 네, 2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원가의 전략이 있고 하나는 차별화 전략이 있고 대부분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은 경쟁 기업보다도 항상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나모리 가쪼의 그 경영 방식을 보면 방금 우리 백성영 소장께서 얘기하신 시간까지도 이렇게까지 지표를 삼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교세라가 이제 뜬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교세라라는 그 그룹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나모리 가쪼라는 회장이 아니었으면 교세라라는 그룹의 성공 신화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데에서 그냥 그 표준적인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저게 저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읽어낸 거죠. 그렇다면 관심사는 저희는 항상 결과만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도대체 그 많은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직원들을 어떻게 그 한 지점까지 가게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리더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나모리 가쪼 회장이 그때 이제 초기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가족 경영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서도 제가 이제 사무라이 이야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리더로 있는 이상 너희 가족은 다 책임진다. 지금 막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예, 모두 다 책임진다. 예, 이것이 이 사람들을 원팀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를 보면은 70년, 80년대 특히 이제 80년대 일본이 이제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던 그 시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 원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을 이나모리 가쪼 회장이 그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경영에 이제 녹아내는 그 과정들 과정에서 상당히 성과를 봤다. 달리 얘기하면 되게 차별화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차별화라는 것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을 또 아메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테일하고 예, 그다음에 그게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이렇게 뚫고 예, 들어갔다라는 점을 한번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요즘에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족들, 그러니까 그 직원의 모든 가족을 책임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지만 작은 회사들은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요즘 친구들한테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그렇게 너의 가족까지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 그 말이 되게 더 부담스러울 것 이직 같아요. 막 많이 해야 되는데 막 예, 좋은 데로 막 난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니 저는 약간 다른 게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응. 안 믿죠. 거짓말.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너의 평생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를 이 불안한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그런 분위기 철학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비춰 보면은 우리는 한국 사회도 대부분 가족 경영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읽었고 그다음에 80년대 중기로 들어서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주변에 사라진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한마음 체육대회가 없어졌어요.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창립 기념일 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든가 등산대회를 하는데 얘가 완벽하게 사라졌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야기하는 각자 도생이 들어오고 독고다이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가족에서 각자 도생 독고다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긍정적인 키워드는 동료라는 키워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료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 얘는 이제 사상적으로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미국적인 사고 방식인 거죠. 파트너지 그냥. 네. 그래서 뭐 이게 여러 가지 트렌드나 세대를 분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족에서 동료로 오는데 중간에 이 징검다리 역할하는 게 없이 그냥 너무 확 들어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발전이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져 버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좋은 선배들의 그런 문화 유산이나 조직 문화가 이렇게 징검다리 거쳐서 들어오면 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너무나 급작하게 들어오니까 등장하는 용어들이 뭐 각자 도생, 독고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모로 우리 이제 이나모리 가쪼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이제 옛날 이야기, 뭐 꼰대 같은 맞아, 이야기로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약간 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자기계발서나 경영서들의 주류가 일본 내 경영서나 주류들이 이제 거의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너의 가족을 책임질 테니 너는 그만큼의 일을 해. 죽기 살기 일해. 죽기 살기로 일해. 책임져 줄게. 근데 지금 오나벨의 시대에 이 말이 통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살아 계셨다면 이제 이병철 회장께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어떤 일화가 있냐면 저 엔지니어를 꼭 잡아야 되겠는데 엔지니어가 어느 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딱 냈는데 이병철 회장이 그 이유는 뭐 이유를 물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하고 시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병철이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약간의 이제 썰이에요.
1억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저는 가족과 함께 1억 5천 그래서 이야기하고 3억 딱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멈췄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썰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좋은 인재를 얻으려면 가족을 모두 다 챙겨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인재들한테 아파트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타운을 만들어줬죠. 네,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주말에는 가족이 회사에 와서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회자가 되면서 삼성의 인재 경영이라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 맥락이 이나모리 갓소의 맥락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 여수의 그 하나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하나 종합학 거기 갔는데 이제 교육을 하는데 거기 사택 단지에서 했어요. 거기에도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놀란 게 그 보통 이제 사택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있고 막 이런데 거기는 약간 펜션처럼 별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수십 동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우리 개인 전원주택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되게 환경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다 사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 한 가족을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거지. 저도 사택인데 완전 정반대인데. 대기업과 이불 깔고 자. 중소기업의 차인가? 그래서 약간 그리고 막 보니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그런 일환으로 왜냐면 또 거기가 지방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혜택도 줘야 또 좋은 인재가 들어오겠죠. 근데 약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도 안 하면 그 인재들이 유수 완전 글로벌 인재들이 거기까지 지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뭐 근데 요즘에 뭐 관광지로 떴으니.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일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러네요.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중간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그릇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 그렇게 경영인이나 간부, 나아가서는 사원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이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처럼 인간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 경영 철학을 공부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저도 리더십 교육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기업은 그 리더의 그릇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더의 수준이 그 회사의 수준이다. 이거는 정의죠. 근데 그게 이제 예전부터 다 이런 분들이 얘기한 얘기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수준, 내가 보고 있는 능력, 역량, 그 리더의 그 역량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 리더가 훌륭하지 않은데 밑에 있는 직원이 훌륭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리더가 얼마나 바라보는 인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항상 리더인 분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멘트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미국을 빛낸 뭐 경영자, 일본을 빛낸 경영자, 뭐 유럽을 빛낸 경영자, 뭐 한국을 빛낸 경영자, 뭐 나름대로 한 10명씩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물론 여기서 이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정서적 차이를 제외하고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얘기하는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얘기는 이병호 소장이 얘기한 게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경영자라는 그런 어떤 자기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쭉 여러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한두 가지를 딱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경영을 한다라는 것은 목표에 대한 이 고민, 그냥 단순히 목표를 우리가 이제 스킬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영자로서의 목표에 대한 고민, 철학, 이해, 그 다음에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심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나모리 갓조 회장의 관점에서의 목표는 이분이 자기의 사상으로 갖고 있던 그런 선에 관련된
네, 이 선과 이 목표를 어떻게 이 열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그 고민을 이 선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한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마인드로 놓고 있어도 일을 하실 때 마인드를 가질 때 좋은 것 같아요.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낙관적으로 구상하고 그리고 비관적으로 계획하며 전향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시작을 할 때 그게 되겠어라고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우선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낙관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뭔가를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좀 어려움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쭉 밀고 가는 그 힘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경영뿐만 아니라 자기 경영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요게 좀 오너드 타겟의 책으로 좀 느껴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나는 고객들은 아마 중간 관리자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요 책에 마사시타 고노스케 댐식 경영이랑 그다음에 그 이나모리 가조의 유명한 그 불효불굴 요거를 합쳐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조가 이제 그 경영자들과의 그 대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대요. 이나모리 가조 선생님 훌륭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즉 여유가 있는 댐식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여유가 없어요. 그럼 여유가 있는 경영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제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때 이나모리 가조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유가 있는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마음 먹는 순간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은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인생 중간에 운명의 탕류에 휩쓸려 가도 불행의 포로가 된다고 해도 그 꿈에서 허둥대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성공하는 생각을 하고 일체의 의심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 관리자로서 아무리 이런 좋은 책을 읽어도 나의 오너 경영자가 이런 생각이 없어 하면 그 의지나 이런 것이 다 꺾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에서 어떤 레슨을 받으신 리더라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갖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